오늘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미중 갈등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콩 문제 계속해가지고 그 복잡한 국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엿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보안법 시행이 지금 한 달 정도 됐죠. 그래서 그 홍콩을 탈출하는 그런 자본의 탈출, 이런 핵시트라고 하죠. 그러한 우려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달러가 오히려 더 들어가고 있다. 과연 홍콩이 현재 상황이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자본 탈출이 아주 극심하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돈은요, 사상이 없습니다. 네. 그 이념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좀 속되게 얘기하자면 돈 되면 모이는 거고 돈 안 되면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콩 사태에 관한 것들은 이제 정서적으로 접근하거나 또 정치적인 레토릭을 가지고서 그걸로 이제 확대해서 하는 것은 틀렸다.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사회주의 체제가 이제 홍콩에 그대로 뒤덮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다 이제 탈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한국, 미국, 일본 기업들 중국에다 진출을 했잖아요. 거긴 사회주의인데. 네. 그럼 공장 다 빼야죠.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너무 과장된 것 같고, 그 홍콩의 그 금융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번 아마 홍콩 사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조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그 정치적인 액션이 강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 별로 없고, 그 무역에 관련돼서 홍콩에서 오는 이제 수입품, 그러니까 수출품을 중국 본토처럼 25%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 이제 이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그런 것이 중국이 그럼 타격을 받냐를 봐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 전체 수출의 한 10%가 홍콩으로 가고, 홍콩이 미국으로 가는 게 한 8% 돼요. 그래서 수출이 0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0.8% 정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홍콩으로 수출한 것들이 이제 우회하는 것이 많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한국도 반도체하고 화학이 많이 가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진짜 엉터리죠. 그게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우리 반도체나 화학 제품은 그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 안을 보면은 그 홍콩 같은 경우도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메이드 인 홍콩이 아니면 그 원산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그 메이드 인 홍콩은 전체 수출하는 것 중에서 글쎄요 1%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역 관련되는 제재를 금융으로 확대해서 가는 것은 좀 과하다. 그리고 이제 금융은 또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홍콩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가들의 거의 51%가 미국하고 유럽이에요. 그러면 이제 홍콩을 제재해서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의 투자가들이 손을 같이 보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들의 대탈출이 있냐 하는 건데, 또 이제 그 대탈출한 회사들이 한국이나 동경이나 이쪽으로 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럼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들 홍콩에 다 나가 있는데, 네. 그 기관들이 다시 한국으로 오려고 하냐? 그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요. 지금 2013년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인데, 2013년까지를 놓고 보면 중국이 FDI, 그러니까 해외에서 중국으로 투자하는 돈이 더 많았지만 2013년 이후로는 중국의 ODI, 중국이 해외로 투자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이라는 게 돈 중개해주고서 수수료를 받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중개했던 금융기관들이 지금은 중국에서 나오는 돈을 받아야 이게 이제 돈이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마 중국의 어떻게 보면 제도 변화 또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국이나 동경이나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나오는 샹하이나 션전으로 금융기관이 오히려 더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금 뭐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저희가 사실 홍콩의 이 보안법으로 이 미국의 제재가 가해졌을 때 가장 크게 우려했던 게 사실은 이제 중국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중국의 그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자금의 중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홍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투자, 혹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외자의 어떤 그 도입, 이런 부분에서 큰 어떤 착오가 벌어지면서 중국 경제에 타격이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넌센스인 게요.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포춘 500대 기업의 숫자를 보면 미국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미 중국 기업들이 국제적인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안에 이미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꼭히 홍콩을 통해서 가야 되냐?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중국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구미대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국에 투자를 할 때 꼭 홍콩을 통해서 투자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다이렉트로 투자하는데 뭐 문제가 있냐? 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예전의 관점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저게 자금 유입이 큰 문제가 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최근 10년간에 바뀐 환경을 보면 중국 기업의 실력,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의 태도 변화, 홍콩 시장 자체에서 자금의 유입과 유출의 변화, 그걸 놓고 보면 지금 이번 미국이 얘기하는 게 무역을 중심으로 한 조치, 이걸 갖고서 홍콩의 금융 허브가 이제 망가진다거나 없어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또 다른 축의 그 어떤 경제의 어떤 어려움을 예상했던 것이 결국은 이제 헤지펀드 같은 국제 투기 자본들이 홍콩 지금 달러 페그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환차를 통한 그 환율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벌써 옛날에 끝난 게 그 3, 4년 전에 헤지펀드들이 이제 공격을 했다가 그 지금은 이제 홍콩 시장 자체의 금융기관의 자금을 중국이 완벽하게 통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안화 공격을 이제 그 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 그 중국계 은행들이 나중에 그걸 이제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 위안화를 시장에서 싹 흡수를 해버린 거죠. 그럼 이제 만기가 들어왔을 때 이게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할 때 금리가 폭등을 해버리는 거죠. 콜금리로 줘야 되니까 30%, 40%. 그래서 환차익으로 얻는 것보다가도 그런 이제 콜금리에서의 로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헤지펀드들이 다 큰 손실을 보고 다 이제 후퇴를 했고, 그래서 그것은 중국 정부가 이미 거기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제 헤지펀드라는 건 그건 뭐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중국의 외환 시장 또는 홍콩의 외환 시장은 지금 달러 페그라고 하지만 이제 한국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미국의 달러 페그를 풀어서 홍콩을 이제 혼내주거나 또는 금융 시스템을 와해한다고 그러는데 그 달러 페그를 푸는 것은 미국이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이 홍콩 정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제 뒷배경에 있는 중국 정부가 풀고 말고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홍콩의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이제 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그래서 뭐 홍콩의 GDP 보면 뭐 거기에 비해서 갖고 있는 외환 보유가 우리가 더 크고, 문제는 이제 중국 본토가 또 달러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못 구했을 때 3조 1천억 달러가 이제 풀린다고 그러면 거기에 배팅을 하는 놈은 죽는 거죠.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26%, 28%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헤지펀드들이 그 중국 정부나 홍콩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 환투기를 한다, 환공격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지금 미국의 제재가 이제 가해져서 지금 홍콩에 여러 가지 압박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어떤 대외적인 경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전까지와 크게 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다. 영향은 분명히 있는데요. 미국이 함부로 이거 카드를 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의 변화가 생겨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콩에 투자하는 투자가들의 절반이 미국하고 유럽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미국하고 유럽의 금융기관의 손실이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로스를 이제 미국이 과연 쉽게 감당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중국의 방어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제 뭐 돈이 없어서 막지를 못하는 이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격과 방어 두 측면 다가 이것이 어느 누구도 쉽게 이것을 액션하기가 이해관계 걸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이런 현실적인 말씀하신 현실적인 사항들 때문에 그 사실 홍콩이 이제 이 글로벌 금융 허브의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 역할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서방의 시각, 이제 미국 쪽 시각은 이제 홍콩이 죽었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금융 허브나 금융 센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미역국을 끓인다고 그럴 때 뭐 레시피가 좋고 주방장이 좋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원재료가 툭불 그 한우 고기에다가 기장미역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먹을 게 있으면은 모이는 거고 먹을 게 없으면 흩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홍콩 시장 안에 첫 번째는 기업들이 쓸만한 게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지금 전략을 보면 중국이 아주 영악하고 그 어떻게 보면 수가 있는 것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인터넷 회사들을 대거 이 상장 폐지시켜서 홍콩에다가 상장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이미 아리바바가 들어왔고 징동이 들어왔고 이제 왕이가 들어왔고 줄줄이 들어오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상장 폐지시키겠다. 근데 이게 중국은 이때다 싶어서 이 상장 폐지에서 오는 기업들한테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이 중국 본토에 상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홍콩에다 상장을 시키게 되면 지금 뭐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가입자 수로 보면 중국이 한 4배 정도 더 커요. 미국보다. 그렇죠. 그 모바일 가입자 수가 지금 16억 5천만인데 미국이 한 4억에서 뭐 그 내외니까 인터넷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인터넷 관련되는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의 출연의 가능성은 중국이 더 높아요. 그렇게 되면 홍콩 시장이 아시아의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뜨고 있는 인터넷 관련되는 모바일 관련되는 시장의 메카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예전에는 미국에 있는 인터넷 회사를 사면 되는 그 이상에 대해서 이게 다 빠져서 홍콩으로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홍콩을 편입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걸 노리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한 것의 맞장구를 이거를 돈 줄게 와라. 그리고 홍콩에 상장해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아마 트렌드가 이게 그 아시아의 인터넷 회사들은 미국 나스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홍콩 시장으로 오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영향력이 커질 수도 그렇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좀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나스닥에서 이제 상장 퇴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투자자들은 이미 이루어져 있잖아요. 글로벌 뭐 미국인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식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장에서 퇴출된다 하면 이게 만약 홍콩으로 왔다. 그러면 그 주주들은 홍콩을 상대로 거래가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주주들에게 뭐 돌려줘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한 것이 첫 번째 지수 인덱스에 편입 안 시켜준다. 두 번째로 새로 이 증자나 이제 자금 조달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회계 부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격한 회계 관리로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겠다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장을 할 때, IPO를 할 때 이미 돈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돈은 이미 중국으로 가버린 거죠. 네. 거기서 상장 폐지를 시키면 누가 손해를 보냐? 거기에 투자한 투자가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 자금이 이미 빠져서 갔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함부로 상장 폐지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로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이 상장 폐지를 하려면 이 소액주들의 지분을 그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사줘야 돼요. 사줘가지고서 이제 그 바이백을 한 다음에 가게 되면 회사가 다 인수했기 때문에 기존 투자가들은 미국에서 지분을 다 팔고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상장 폐지를 하겠다고 하면 $100짜리가 가격이 폭락을 해버린다는 그렇죠. 우리 것이죠. 보통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10분의 1, 5분의 1로 떨어졌을 때 이거를 이 손실을 누가 감당을 하냐.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잘 그 조율되고 계획적이고 정치하게 이제 액션하기보다는 뭐 지지율에 목마른 이제 액션을 조금 쉽게 해버리는 경향이 있고, 그걸 하나씩 따져놓고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손익관계를 놓고 보면 그것이 반드시 미국의 이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엄포용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은 거네요, 그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알리바바를 미국에 상장 폐지한다고 그럴 때 그것이 이제 주가가 폭락하게 됐을 때 이 투자가들이 받는 손실, 이건 누가 보상하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국민연금 같은 그 연금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한 투자를 한 걸로 들었거든요. 그럼요. 그게 시가총액이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 세계 5등 뭐 이 정도 하기 때문에 글로벌 인베스터들의 경우는 다 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이제 바이든이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놓은 것이고 그것이 액션은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나 어쨌건 그 중국에서는 알리바바를 포함한 그런 기업들 오케이 퇴출되는 대로 홍콩으로 상장을 시켜서 이쪽에서 거래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대책이 결국은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갖게끔 그 묵인해주는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미 돈을 미국에서 땡겼기 때문에 뭐 더 안타까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별로 없다고. 그리고 홍콩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다시 상장을 하게 되면 또 돈이 펀딩이 되는 거죠. 그 돈 갖고 또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R&D를 하거나 신사업을 할 수 있는 룸이 생기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인 홍콩은 무너지고 있다. 홍콩에서는 엄청난 탈출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실제 상황과는 조금 오버된 평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게 한국의 이제 언론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생각을 해보면 뭐 한국 금융기관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한국 금융기관들 중에서 지금 그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금융기관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간단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비상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그걸 그대로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써버리니까 홍콩은 다 무너질 것 같고, 금융가는 다 도망갈 것 같고, 다 이제 뭐 동경이나 한국으로 올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데, 동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동경으로 가게 되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뭐 원수지간인데, 거기 있는 금융기관을 중국에서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냐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뭐 여의도나 송도 유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도 지금 다 빠지는 판에 거기 있는 쪽이 이쪽으로 올 수가 있냐는 거고, 제일 뭐 심플한 건 텍스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기는 면세인데 우리는 세금을 받는데, 그럼 그 지역만 또는 거기만 이 텍스 베네피츠를 뭐 줄 수가 없죠. 네. 지금 그 외국 기관들도 있는 것도 나가려고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그게 한국의 어떤 금융 경쟁력의 약점일 수도 있는 건데. 금융 경쟁력보다는요, 그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요. 네. 돈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릅니다. 성장률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네. 데로, 그 정반대로 가죠. 그래서 뭐 우리가 금융시장 개방한 92년 이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한국으로 다 몰려왔어요. 근데 왜 몰려온 거냐 그러면 전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한국이 월등히 높게 성장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 이제 수년간을 놓고 보면 우리가 최근 한 10년, 11년 사이에 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 성장률을 못 따라가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1%, 2% 네. 뭐 이러고 있는데 세계 평균이 한 2, 3%를 가니까, 그렇게 되면 1, 2% 성장하는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높냐, 아니면 3, 4% 성장하는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높냐, 그럼 그건 불문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한국이 이게 성장률이 세계 평균을 못 따라가는 것, 이렇게 되면 돈이 떠나게 되고, 돈이 떠나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떠나게 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젊은이들이 직장 찾아 밖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돈이고, 그래서 지금 외국 금융기관들의 대거 이탈을 그걸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홍콩 걱정할 때가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집토끼를 어떻게 안 잃어버리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뭐 밖에서 잘 뛰어다니는 산토끼를 잡아오는 그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홍콩의 어떤 그 돈의 관점에서 그 홍콩이 가지고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 예, 그거를 좀 알게 됐네요.